현재 동시호가 구간 진입해 있습니다. 오늘 확실히 양시장의 분위기가 어둡게 집계되는데요. 먼저 거래소부터 어떻게 마감될지 보겠습니다. 네, 현재 구간 코스피 지수 1.7%대까지 밀립니다. 계속해서 좀 하락세를 기록하게 되면서 오늘 2420선도 깨고 내려갈 것으로 지금은 마감가가 집계되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시장도 분위기 어둡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2% 가깝게 1.99% 밀린 777포인트에서 마감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지수 마지막까지 결국 2% 깨고 내려가더니 지금 장 마감 쪽에서는 약간 낙폭을 축소하는 흐름인데요. 그래도 2%대 하락이면 꽤나 큰 폭으로 좀 집계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상한가로 마감이 예상되는 종목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종목이나 있습니다. 모두 코스닥 지수에 쏠려 있는 종목들이고요. 첫 번째 종목은 SBB테크입니다. SBB테크 잘 아시죠? 로봇 관련 종목인데요. 이 종목 오늘 호재적인 뉴스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단 SBB테크 로봇 관련해서 자율주행 로봇이 또 이렇게 도보로 통행이 가능하다 이런 법안들이 지금 통과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오늘 좀 주목을 받는 그런 모습들도 나타나고 있고요. 또 개별적인 이슈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50년간 사실상 전 세계를 독점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전까지 기술적인 장벽으로 인해서 일본 업체가 사실상 독점을 해왔었는데 SBB테크가 고객사와 테스트를 통해서 지금 이 부분을 뚫고 들어가려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 제한폭까지 오르며 오늘 53,600원에서 마무리 준비 중이고요. 또 다른 종목은 KPF입니다. 네, SBB테크랑도 관련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KPF가 밸류파인더 측의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적정 시가총액이 2,300억 원이라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오늘 상한가에 오르게 되면서 지금 시가총액이 1,425억 원 정도가 됐는데요. 이 KPF가 2018년 그리고 2021년에 로봇 정밀 감속기를 양산하는 방금 말씀드린 SBB테크와 선박용 케이블 업체 TMC의 지분을 인수한 바가 있습니다. SBB테크 오늘도 상한가 가기도 했었고요. 이렇게 그동안도 워낙 많이 올라가지고요. 여기에 조선업의 업황 회복으로 인해서 TMC 가치까지 함께 부각이 된다면 결코 시총이 1,000억 원대의 시총은 아니다. KPF에 대해서 2,300억 원의 시총 평가를 주게 되면서 오늘장 가치를 찾아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7,150원으로 현재는 마무리 준비 중이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 종목은 휴맥스 홀딩스입니다. 네, 휴맥스 홀딩스 잘 아시다시피 전기차 충전 관련 종목입니다. 오늘 휴맥스와 더불어서 시초가 때부터 상당히 좋은 그런 흐름들을 보여줬는데요. 사실 아직 큰 이유나 이런 것들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보통은 전기차 충전 관련 소식으로 많이 올라가곤 하는데 오늘 그렇다고 해서 S트래픽이라든지 다른 종목들이 같이 따라오지는 않아가지고요. 약간의 매기 확산 분위기만 있었지 휴맥스 홀딩스만 끝까지 상한가 랠리를 마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유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보도나 추가적인 자료를 통해서 확인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장 거래 제한폭까지 오르면서 현재는 5,080원 정도로 마무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리스크가 굉장히 많은데요. 수급적으로도 오늘 양 매도세가 굉장히 진하게 집계됩니다. 기관이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거래소에서 지금 6,700억 원 넘게 매도하고요. 외국인도 2,000억 원 넘게 팔고 있는데 개인만 그 물량을 모두 받아내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5,000억 원 정도 양 매도가 나오는 가운데 개인 쪽에서만 매수 물량을 받고 있다는 점이 현재 가장 큰 특징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동시호가 네, 또 주 중반으로 넘어가네요. 수요일 증시도 이렇게 거래를 마쳤습니다. 과연 우리 증시만 오늘 이렇게 큰 폭으로 밀린 걸까요? 물론 미국 증시가 크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주변국들 둘러보면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마무리된 일본 증시 가봅니다. 네, 오늘 우리 증시만 좋지 않았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본 증시 큰 폭으로 하락했고요. 1.3% 밀리며 27,104엔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일본 증시도 미증시 영향을 상당히 크게 받죠. 오늘 1%대 하락으로 이렇게 집계가 됐는데요. FOMC 의사록을 앞두고 매파적인 모습 때문에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됐고요.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실망감도 함께 더해졌습니다.
또 개별적인 소식으로는요, 이 반도체 장비 업체인 디스코가 액면 분할한다는 소식도 있네요. 23년 만이고요. 최저 투자 금액이 6번째로 큰 업체였는데 최근에 일본 증시에서도 이렇게 투자 금액이 큰 업체, 이렇게 투자하기가 접근하기가 좀 부담스러운 주가를 갖고 있는 업체별로 액면 분할 소식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스코 이런 종목 투자하시는 분들은 또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중국 증시 가봅니다. 중국 증시가 그나마 아시아 증시에서 많이 좀 버틴다 싶었는데 현재 구간에서는 조금 미끄러지네요. 상해 종합 지수가 0.4% 밀린 3,291포인트 선이고요. 심천 종합 지수 0.6% 하락한 11,894포인트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네, 중국 증시 하락은 하락인데 그래도 다른 아시아 증시보다는 꽤 견고하게 움직이는데요. 일단 중국에서도 국내 종목에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는 양회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있습니다. 지금 중국은 시진핑 국가주석의 집권 3기 체제를 완성할 양회 준비에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오는 26일부터 28일 이중전회를 개최하게 되고요. 양회는 다음 달입니다. 3월 4일부터 5일 개막합니다. 그래서 이를 준비하기 위한 이중전회가 이제 사흘 앞으로 다가왔네요. 이 부분도 참고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시진핑 국가주석이 이르면 4월부터 5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날 계획이라는 보도도 지금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측에서 나왔고요. 아직 확정 여부는 조금 더 보도를 통해서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 과연 러시아가 오늘 굉장히 또 강경한 발언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과연 조율의 역할을 조금 할 수 있을지 중국이 이 부분도 포인트로 두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항생 증시 보실게요. 네, 홍콩 증시 보시면 항생 지수 현재 약보합권으로 진행되는데요. 2486포인트 선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홍콩 증시도 보합권에서 오늘 내내 등락을 거듭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전반적인 모습들은 중국 증시, 홍콩 증시 좀 양호하게 체크가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원달러 환율 마감 보겠습니다. 지금 환율이 좀 리스크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오늘 개장부터 굉장히 강했습니다. 거의 9원 30전 정도 상승 출발로 진행이 되면서 1,300원 선 위에서 나타나는 모습이었는데요. 10시 구간까지 조금 상승폭 줄이느나 싶더니 이후에 다시 한번 올라오면서 개장 초반과 비슷한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감가는 9원 올랐습니다. 1,304원 90전으로 거래 마쳤고요. 결국에는 이렇게 마감가 기준으로 1,300원 돌파가 나와버립니다. 네, 이렇게 원달러 환율 시장과 함께 아시아 증시 살펴봤고요. 다음으로 국내 증시 어떻게 마감됐을지 시황센터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간밤 미증시가 급락한 이후로 오늘 국내 증시 역시 투자 심리가 얼어붙었습니다. 간밤 미국의 소매 판매 기업들이 부진한 실적과 함께 부정적인 전망을 발표했는데요. 또 여기다가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지정학적 이슈까지 불거지면서 양시장은 1% 가까이 하락으로 마쳤습니다. 자세한 내용 코스피 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전일 종가 대비 1.68% 하락했습니다. 약 41포인트가량 하락했고요. 오늘 종가는 2,417포인트 부근에서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분봉 차트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장 초반부터 전일 종가 대비 20포인트 넘게 밀리면서 개파락으로 출발했습니다. 이후에 낙폭을 계속해서 키워가는 모습이었는데요. 대체로 2,420선권에서 박스권 등락을 이어가다가 오후 구간 들어 더 한 폭의 낙폭을 키웠습니다. 오늘 2,410선까지도 밀려 내려가는 모습이었고요. 오늘 1% 하락으로 마쳤습니다. 이어서 수급 현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쪽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짙었습니다. 오늘 기관 쪽에서도 금융투자 중심의 매도세가 강하게 나오면서 기관이 6,876억 원 순매도했고요. 또 외국인은 2,440억 원어치 팔았습니다. 반대로 개인 홀로 그 매도 물량 받아내면서 8,873억 원 순매수했지만 지수 하방 압력은 피하지 못했습니다. 이어서 업종별 현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되다 보니 전 업종이 대체로 하락을 했습니다. 먼저 오늘 증권 섹터가 3% 가까이 밀렸는데요. 그 뒤로 의료 정밀 업종이 2.85%의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또 철강금속주들 가운데 철강주들 차익 실현 매물 나오면서 큰 폭의 하락세를 연출했고요. 그 뒤로 건설 섹터와 비금속 광물 섹터도 일제히 2%가량 밀렸습니다. 이어서 상승 업종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보험 섹터만이 상승불을 켰습니다. 오늘 보험 섹터가 0.49% 홀로 상승불 지켜가면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총 상위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총 상위주 대부분 하락했습니다. 먼저 반도체 종목 가운데 삼성전자가 1.61% 하락하면서 61,100원으로 하락 마감했고요. SK하이닉스가 오늘 2.3% 하락하면서 9만 원 선 이탈했습니다. 오늘 종가 89,10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대형 2차전지 관련주도 일제히 하락했는데요. LG에너지솔루션이 2.31% 하락하면서 50만 8천 원으로 마감했고요. LG화학이 3%대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종가 66만 6천 원으로 마감했고요. 또 삼성 SDI 역시 하락하면서 1.1%가량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또 바이오주 가운데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하락했는데요. 오늘 장 1.5% 하락하면서 78만 8천 원으로 종가 형성했습니다. 또 자동차주도 일제히 약세를 보였습니다. 현대차가 2.24% 하락하면서 17만 4,200원으로 종가 마감했고요. 기아 역시 2.7%가량 하락하면서 7만 4,500원으로 종가 마감했습니다. 또 인터넷 플랫폼주도 일제히 투자 심리가 약화되면서 하락했는데요. 네이버가 1.8%가량 밀렸고요. 카카오 역시 1.4%대의 하락으로 마쳤습니다. 또 포스코홀딩스가 전반적으로 상승 가도를 달리다가 계속해서 차익 매물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장 4%가량 밀리면서 33만 2천 원 터치했습니다. 또 셀트리온 역시 3.75% 내리면서 14만 9천 원 선 터치했고요. 또 삼성물산, KB금융 역시 일제히 1%대의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장 특징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곡물 관련주가 상승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미국과 맺은 핵무기 통제 조약 참여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하면서 관련주가 수혜를 받았는데요. 푸틴 대통령은 이른바 뉴스타트 조약이라고 불리는 핵 미사일 사용을 제한하는 협정을 폐기하겠다면서 미국이 핵실험을 할 경우 우리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미국과 러시아 간의 지정학적 이슈가 불거지면서 곡물 그리고 사료 관련주들이 수혜를 받았는데요. 하지만 단기적인 모멘텀이다 보니 탄력은 조금은 줄였습니다. 먼저 코스피 쪽에서 고려산업이 26%의 강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 종가 4,645원 터치하고 마감했습니다. 또 신성홀딩스 역시 9.5%가량 상승하면서 7,250원으로 종가 마감했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한탑이 상승 탄력이 가장 강했습니다. 오늘 장 10%가량 상승했고요. 종가는 1,353원 선에서 마감했습니다. 그 밖에 팜스토리, 한일사료 역시 상승했는데요. 그중에 한일사료는 음봉으로 전환됐고요. 4%대의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하이브가 SM의 최대 주주로 올라선 가운데 엔터주 가운데 희비가 교차했습니다. 하이브가 오늘 예정보다 12일 앞당겨서 이수만전 총괄 프로듀서의 지분 매입을 마무리했는데요. SM의 지분 총 14.65%를 확보하게 되면서 거래를 마무리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하이브를 아티스트 모멘텀과 더불어서 최선호주로 꼽고 있는데요. 주가 상승했습니다. 늘 종가 3%가량 상승하면서 18만 7,700원 터치했고요. 반면에 SM은 하락했습니다. 오늘 종가 2%가량 밀리면서 12만 1,100원을 터치했습니다. 또 엔터주 가운데 JYP엔터가 상승폭이 컸습니다. 오늘장 4.1%가량 상승하면서 7만 6천 원으로 종가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전일 종가 대비 1.88% 내렸습니다. 약 14포인트가량 하락했고요. 오늘 종가는 778포인트 부근에서 하락으로 마쳤습니다. 이어서 분봉 차트로 자세한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 역시 개파락으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후반부로 갈수록 저점을 계속해서 낮춰갔는데요. 개파락 출발한 이후에 780선상에서 낙폭을 축소하는 시도도 나왔지만 대체로 780선상에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후 들어 780선 내줬고요. 오늘 종가 역시 770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어서 수급 현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컸습니다. 오늘 그중에서도 외국인의 매도세가 짙었는데요. 외국인이 3,066억 원어치 순매도한 가운데 기관도 역시 2,079억 원 순매도했습니다. 반대로 개인이 5,248억 원어치 순매수했는데요. 하지만 장중에 2% 가까이 하락할 만큼 지수 낙폭은 컸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총 상위주도 대체로 하락했습니다. 오늘 그 가운데 에코프로비엠을 비롯해서 2차전지 소재주들 낙폭이 짙었는데요. 오늘 에코프로비엠이 장중에 낙폭은 줄이면서 약보합으로 마쳤지만 나머지 LNF와 에코프로 낙폭이 컸습니다. 오늘 장 LNF가 6.2%가량 하락하면서 23만 5천 원으로 종가 마감했고요. 에코프로 역시 4.4%가량의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또 제약바이오주도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먼저 셀테리온 헬스케어가 3.6%가량 하락하면서 55,400원으로 종가 마감했고요. HLB의 낙폭이 가장 뚜렷했습니다. 오늘 장 7.7%가량 하락하면서 34,450원으로 종가 마감했습니다. 또 게임주도 대체로 하락했습니다. 오늘 카카오 게임즈가 1.65% 하락했고요. 펄어비스 역시 1% 가까이 밀렸습니다. 또 오스템임플란트 0.05% 소폭의 하락세를 기록했고요. 리노공업은 2.7%가량 하락했습니다. 또 전해질 종목 관련 가운데 첨보가 오늘 장 7% 가까이 낙폭을 키웠고요. 오늘 종가는 24만 1,000원 터치했습니다. 또 콘텐츠 종목 가운데 스튜디오 드래곤이 1.7%가량 하락했고요. CJ ENM이 3.7%가량의 하락으로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특징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에선 로봇 관련주가 강세가 뚜렷했습니다. 자율주행 로봇 관련 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관련주가 부각이 됐는데요. 어제 국회에서 자율주행 로봇의 보도 통행을 허가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 법안을 통과했습니다. 24일 본회의 부결을 앞두고 라스트마일 시장 확대에 국내 로봇 기업들에겐 기회로 작용할 거란 기대감이 불었는데요. 먼저 로봇주 가운데 로보티즈가 9% 가까이 강세로 마쳤습니다. 오늘 종가 3950원 터치했고요. 그 밖에 유진 로봇이 5%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오늘 종가는 5440원 기록하면서 마감했고요. 그리고 T로보틱스, 휴림로봇, 노블 M&B 역시 일제히 강했습니다. 그중에 SBB테크는 장중에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는데요. 일본이 독점하고 있던 전 세계 감속기 분야를 SBB테크가 대체할 수 있을 거란 긍정적인 분석이 나오면서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종가 53,500원 터치하고 마감했고요. 그리고 뉴로메카 역시 8%대의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또 오늘 AI 헬스케어 관련 일부 종목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지난 22일 정부가 발표한 신성장 4.0 전략 추진 계획 모멘텀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정부가 AI 기반 의료 시스템 전환 사업 공모를 시작한다고 밝힌 가운데 관련주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셀바스 헬스케어는 스마트 헬스케어 전문 기업으로 셀바스 AI의 자회사라는 점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까지 10%대의 탄력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후반부 들어 탄력을 줄여가면서 윗꼬리는 달았고요. 오늘 종가는 3,97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또 셀바스 헬스케어의 2대 주주라는 점이 부각이 되면서 폴라리스 오피스 역시 10% 가까이 상승했고요. 그리고 라이프 시멘틱스는 전립선암과 관련한 AI 솔루션 특허 취득 소식이 부각이 되면서 2% 가까이 상승으로 마쳤습니다. 이어서 선물시장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현재 선물지수 1.77%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일 종가 대비 5.7포인트가량 하락세고요. 현재 구간 316포인트 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현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현재 선물시장에서도 외국인의 팔다시가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6,185계약 정도 가장 큰 폭으로 매도하고 있고요. 개인과 기관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기관 쪽에서 4,223계약 매수하고 있고요. 또 개인은 1,810계약 순 매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감시장 전해드렸습니다.